안녕하십니까. 오늘은 48강입니다. 성과 정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심과 성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주의는 심과 성을 가급적이면 구분해서 보려고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 육구연의 심증리에 반대하기 때문일 겁니다. 심이 곧 리가 곧 성이니까 심과 성이 결국은 심증리는 심과 성이 결국 같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주의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심에는 성 부분도 있지만서도 기적인 부분도 있다는 거죠. 물론 이때의 기적인 부분이 현실 세계의 어떤 악을 설명하는 원인으로서 작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는 성증리는 인정하지만 심증리를 인정을 하지 않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심과 성을 개념적으로 분명히 구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과 정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주의는 심에 있어서 성과 정의 관계를 채용의 관계로 설명을 합니다. 성은 심의 본체, 체가 되고 정은 심의 작용, 용이 됩니다. 심의 체용과 관련해서는 미발, 이발설, 중하, 신설에서 자세히 다루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주의는 성과 정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합니다. 성은 마음의 이치이며 성은 마음에 담겨있는 이치라는 거죠. 정은 마음의 움직임이다. 마음의 작용을 통해 드러나는 것이 바로 정이라는 것입니다. 성은 마음속에 들어있는 이치로서 고요하게 아직 드러나지 않은 상태이며 정이란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성이 마음의 작용을 통해서 밖으로 드러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악한 것을 보고서 화를 낸다고 할 때 화를 내는 것은 마음이 움직여서 나타나는 정입니다. 그러나 마음에는 시비를 가리는 이치가 있는데 이것이 악한 것을 보고 화를 내게 되는 이유로서의 성에 해당합니다. 정이 일어나는 것은 아무런 바탕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정이 일어나도록 하는 그 무엇이 마음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성은 정의 근거가 된다는 말입니다. 측은 수호, 사양, 시비의 심, 마음은 사물과 접촉해서 느끼는 정입니다. 이러한 정은 인의예지의 성에 근거합니다. 인의예지의 성이 발하여서 측은 수호, 사양, 시비의 정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맹자도 말했습니다. 측은지심은 인의 단서이고 수호지심은 의의 단서이며 사양지심은 예의 단서이고 시비지심은 지의 단서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인의예지의 성이 발현하여 측은 수호, 사양, 시비의 정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물론 주의가 말한 측은 수호, 사양, 시비의 정은 맹자가 말한 측은 수호, 사양, 시비지심과는 구별됩니다. 왜냐하면 맹자는 인의예지의 성이 측은 수호, 사양, 시비의 심에 군번한다고 설명하기 때문입니다. 맹자는 심과 성을 분명하게 구분하지 않습니다. 맹자에 있어서의 심과 성은 같은 의미로 쓰입니다. 그렇지만 이때의 심은 주자가 말하는 심과는 의미가 다른 본심의 개념의 의미입니다. 본심이란 것은 심에서의 본체에 해당하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맹자는 심과 성을 같은 의미로 쓰는데 이때의 심은 주자가 정리하는 심과 개념적으로 구분된다는 거죠. 주자와 달리 본심의 의미로 해석을 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육구연이나 왕수인이 맹자의 학문을 계승한다고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육구영과 왕수인은 심을 리로서 해석을 하는 거죠. 결국은 리가 성이기 때문에 심이 성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육구영과 왕수인이 맹자의 학문을 계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선악의 도덕관념과 연결시켜 보더라도 성과 정의 관계는 더욱 분명히 구분됩니다. 성은 선하지 않음이 없지만 정에는 선도 있고 불선도 있습니다. 불선은 악을 의미하죠.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악이라는 표현보다는 불선이라는 표현을 주로 사용합니다. 성은 그 자체로 선하기 때문에 그것이 드러난 정도 본래는 그 자체로 선합니다. 성발위정의 명제에 근거한 것이죠. 왜냐하면 정은 성에 근거를 두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성발위정이라는 성리학적인 명제가 성립합니다. 성이 발하여 정이 된다는 것이죠. 성발위정은 성이 드러난 것이 정이 된다는 말입니다. 성이 선함으로 성이 드러난 정도 선한 것은 당연하죠. 그러나 성과 정은 모두 심을 매개로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심에는 기 혹은 기질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이 기 또는 기질이 바로 이제 악은 아니지만서도 악으로 흘러갈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이 심의 작용을 통해 정으로 드러날 때 이 기적인 영향을 받아서 이때의 정이 선한 정으로도 되고 악한 정으로도 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성은 선하지 않음이 없지만서도 그것이 드러나서 정리될 때 선할 수도 있고 선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 정의 관계를 물에 비유하여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성은 물과 같고 정은 물이 흐르는 것과 같습니다. 물은 본래 맑지만 흘러가면서 오염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성은 본래 선하지만 정으로 드러날 때는 본래대로 선한 정도 있지만 불선한 정도 있게 됩니다. 성과 마찬가지로 정도 본래는 물과 같이 맑지만 물이 흘러가면서 오염이 되는 것처럼 심의 매개를 통해 정으로 나타날 때 심이 가지는 어떤 기질적인 영향 때문에 불선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심이 이와 기의 구조로 설명되는 이유입니다. 이때 성이 발하여 정리될 때 심의 작용을 통해서 성이 발하여 정리될 때 심이 가지고 있는 기적인 영향을 받아서 불선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의는 성과 정의 역할을 분명히 구분합니다. 실제로 성과 정은 심을 중심으로 대립의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심의 두 양면을 이룹니다. 심의 본체가 바로 성이 되고 심의 작용이 바로 정이 되는 거죠. 심을 기점으로 채용 이론의 구조로서 양측면으로 설명해 놓은 것이 바로 성과 정입니다. 그러나 성과정을 선악의 문제로 설명하게 되면은 오히려 둘의 관계를 대립시킴으로써 커다란 문제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성은 선하지 않음이 없는 것으로 보고 정을 성과 불선이 공존하는 것으로 볼 때 정을 억제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성은 선하고 정은 성과 불선이 있기 때문에 이 둘이 대립적으로 설명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는 정을 불선한 정이 있기 때문에 정을 억제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정의 측면, 즉 행동 세계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송대 이후 유학자들은 이러한 정의 해석에 대해서 강한 반발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송대 이후 유학자들의 이제 강한 반발을 이제 사게 됩니다. 이로써 이제 성리학이 지나치게 엄숙주의, 수도적인 어떤 이런 쪽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죠.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을 악으로 여기고
정과 같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을 악으로 여기고 이제 억제의 대상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억제해야 할 대상으로 본다는 것이죠. 이렇기 때문에 이제 송대 이후 유학자들로부터 강한 반발을 샀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돼서 조선 유학자 중에 대표적인 태계 이황의 경우도 정을 억제해야 할 대상으로 설명을 합니다. 태계는 정을 두 종류로 분명히 구분하죠. 사단은 선한 것으로 규정을 합니다. 그러나 칠정은 희노애락, 애고욕, 이 칠정은 악으로 흘러가기 쉬운 정으로 설명을 합니다. 태계의 설명에 의하면은 기발로서 설명한다는 거죠. 기가 바란 것으로 설명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이러한 칠정은 악으로 흘러가기 쉬운 정이므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재하고 단속하고 이렇게 억제해야 할 대상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